통일교 내부 회계장부에 찍힌 100억 원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대선 직전 조성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에 착수하면서 국민의힘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당선 무효까지 거론되는 이 초유의 사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JTBC가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도 같은 자료를 입수해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는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합니다. JTBC는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회계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를 총괄한 윤영호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바로 그 세계본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TPGC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입니다. TP는 참 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합니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을 한 결과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TP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 지원을 지금 1차에 50억, 2차에 49억 7천 800,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까지 했는데 100억을 모의 시기가 언제냐? 대선 전입니다. 어디에 썼을까? 저거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만약에 저 100억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 통일교가 이 대선판을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이렇게 자금을 댄 이유, 윤석열을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그러면은 통일교가 진짜 윤석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직접 윤석열을 만나서 그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것을 다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게 다 완전, 이거는 사실은 뇌물죄가요, 법상에는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면 최고 1억 정도 받으면 이건 아주 중죄야 라고 해서 규정된 게 1억입니다. 1억 이상 받는 건 아주 중죄야 라고 하면서 1억 이상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중죄인데요. 근데 이건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이거 뇌물을 떠나서 이 불법 부정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요건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 떠나서 윤석열을 후보로 낸 그 정당이 존립에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 해산 안 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 자금 토해내야 되거든요. 대선 비용. 대선 비용 토해내야죠. 불법으로 들어간 돈 토해내야죠. 국고 지급된 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비용. 그러면은 국힘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돈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국힘당의 정말 존립의 근거를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선 무효,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사실 특검이 지금 이렇게까지 회계 장부까지 다 입수한 마당에 더 깊숙한 증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 무효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그 선거에 개입한 게 꽤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일단 지금 통일교는 저 100억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뺐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네갈 선거는 왜 개입합니까?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부입하기 위한 명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특검이 이거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대선 개입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다른 증거까지 부합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요. 대선 1년 전인 2021년 2월 8일에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특별 보고 문건이라고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게 특별 예산 항목에 북 및 대선이라고 하면서 액수가 50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면 세네갈 대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정규일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의 정황으로 보면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이 교세가 가장 강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많이 생겨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동남아나 이런 데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맞춰보자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데 교세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이완용 김충식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다른 나라에도 대선 자금 대주고 통일교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위 정치인을 포섭해서 통일교 키워가죠. 그래서 통일교가 커지는 겁니다.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고 또 교세를 확장하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 아마 이제 통일교 수사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건데요. 지금 통일교는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문선명이 교주죠. 문선명 세상 떠난 뒤에 통일교는 지금 권력 내부 다툼이 보통 치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학자가 7남 7녀를 뒀더라고요. 네. 7남 7녀를 어떻게 낳지? 아무튼 그런데 그 자식들 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심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척을 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버티기 위해서 문선명 하나로 안 하고 한학자를 같이 해서 참 부모라고 해서 여기가 세상을 떠나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자식한테 설계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됐고 또 그 중에 칠남인가가 또 다른 뭐 종교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통일교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권 꽉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입하고 아주 치밀한 지도를 그려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나. 그러면은 대통령 만들어주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드냐. 부산이 대위님이 아주 적절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 당내 경선 득표가 21만 34명. 그중에 12만이 통일교라면 12만 6천 표 받은 홍 씨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저는 사실 통일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알아요. 이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결속력 그리고 이렇게 지시에 완전 순종하고 이런 건 되게 이제 종교의 특성인데 그렇게 하면 그 표가 완전히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장동혁이 얻었을 때가 18만 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기현 뭐 아까 이준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에 그런 표들이 12만 표라는 게 11만에서 1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무슨 그냥 등록된 당원, 권리당원 뭐 다 이렇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12만은 눈에 보이게 이걸 움직인다는 그거기 때문에 뭐 모든 선거에서 다 당락을 좌우해버리는 결과 분명한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이제 암투 벌어지잖아요. 이제 한학자 구속 이후에 벌써 아까 7남 7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 다 죽었더만요. 이 자식 그러니까 손자죠. 첫째의 자식들
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이 이제 주류 쪽에 아마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다섯째라는 이 둘은 미국에 현재 있으면서 종교 내세워서 이제 자기들 동네를 하나씩 구축을 해갖고 있던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는 내부의 암투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징후가 확실한데 그 암투는 저희들이 알 바는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사항이고 이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걸 깨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대가로 어떤 것을 받아서 챙기려고 한 건지 딱 지금 나오고 있는 캄보디아 ODA처럼 그게 이제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우리는 거죠. 처음에 캄보디아 ODA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윤 정권에 배택을 했는가 보면은 통일교의 위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문선명 사후에 막 무너져가는 그 내부도 내부지만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지방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2022년 7월인가요? 아베 전 총리가 피살을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통일교가 개입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통일교를 해산 조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제일 교세가 강한 데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들이 모은 돈이 뭐 수천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급격하게 아마 그 교세가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교세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1번 김정재 후원금, 2번 권성동. 그다음에 이 둘만 줬을까?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통일교에서 로비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어제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시도지사, 시의원, 그죠? 시장 군수,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로비스트로 써가지고 자기의 그 통일교의 교리를 어떤 그 설파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당인가요? 통일의 힘. 통일의 힘 바꾸시죠. 네. 종북 좌파로 몰리겠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기가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아 이 조직이. 그래서 윤영호 씨가 여기서 발군의 영향을 나타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이상 현상이 하나 일어났죠. 정원주 비서실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정원주 비서실장의 그 별칭이 정순실. 최순실처럼. 네. 네, 안에서 실권자예요. 네, 이분이 이제 한학자의 귀를 잡고 네. 모든 걸 흔든다. 어허. 그래서 어제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지도부 물러나라. 지도부 현 지도부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이 실권자인 정원주 비서실장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참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인연이 이게 엮이죠 악연으로. 이 사람이 픽업한 사람이 윤영호예요. 처음에 원오브 데미였는데 그 내부자들 이것처럼 보면 그 옛날에 그 신세계 네. 너 나랑 작업 하나 하자 해가지고 윤영호를 픽업한 거예요. 네, 픽업했는데 정원주가. 근데 윤영호가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통일교 집안이야. 이 집안이. 네, 윤영호 집안이. 윤영호 집안이.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선문대 나왔어요. 오, 통일교 선문대. 선문대. 네, 대학도. 어. 그래서 왜 윤영호 씨가 그러니까 사실 윤영호 씨가 저희 매체랑 이원석 기자랑 인터뷰하고 내일 인터뷰 하겠다 했는데 오늘 영장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뷰 직전에 체포된 거야. 네, 사실은 그래서 인터뷰 직전에 이 100억 얘기도 살짝 해줬대요. 오, 윤영호 본부장이. 네, 근데 이제 그 100억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기사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 어떤 자료가 알아야지. 없으니까. 근데 예. 100억 얘기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한번 띄어졌거든요. 그 영장 나오기 직전에.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윤영호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큰 거 한 장. 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한테. 평소에 한 장이 1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가 10억이냐 100억이냐 했는데 이 100억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윤영호도 아까 김준일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로비 자금을 썼을 거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통일교가 듣기로는 좀 짠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쓰는 게 보면. 그래요? 굉장히 과감하다. 권성동한테까지 액수가 높아졌는데 네. 지금 지구당에 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500, 뭐 3,000, 4,000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네. 처음에는 짠돌이처럼 하는데 횡령 단위는 또 윤영호는 이제 통일교로부터 횡령으로 지금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으로. 거기서 이제 갈라서 그렇죠.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 단위는 또 10억 단위예요, 보면. 뭐 50억. 20억 횡령했다고 네. 이제 고소를 했고 권성동한테 1억 원 줄 때 네. 그때 이제
뭐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하고 그 세계일보 부회장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네.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신뢰 수준. 1억 원이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한 착수금인 거죠. 그러니까 착수금. 착수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쇼핑백 2번 받았는데 거기에 5억 원씩 담겨서 최소 10억 원 받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이 이 100억 원 중에 속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추적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5년 동안 해야 되거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내내도 안 끝날 것 같아 지금 이거. 아니 그래서 나도 그 국회 주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몰빵해야 된다. 지금 대충 최혜병 특검 대충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끝났어. 더 할 것도 없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도 외환죄 정도만 하면은 대충 그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하고 인력은 김건희 특검 다 몰아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싹 다 몰아줘가지고 이거 뿌리까지 다 밝혀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다겠냐는 우리 거야.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위원정당이 이 내란 특검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뭐 김건희 특검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니까.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직전에 한학자의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아버렸습니다. 통일교 세계본부 2022년 회계보고서를 입수를 했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4일에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정도, 정확하게는 58억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앞에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일단은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야. 이 자료가 있는 거야, 문서가. 네네. 네. 이걸 보면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50억 원 돼 있죠. TP가 뭐냐? 트루 페어런츠 참부모님. 참부모님. 다시 말해 한학자의 지시로 50억 조성됐죠. 그리고 며칠 후에 1월 26일 역시 또 한학자의 지시로 약 49억 조성됐죠. 이게 이제 문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입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대로 거의 입금이 됩니다. 2022년 1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에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로 58억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금이 될 때 아까 얘기한 TPGC 특별 프로젝트 1차 명목. 이게 이제 TP가 트루 페어런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정확하게 6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입금이 됐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자, 요거는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100억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특검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윤영호의 부인 재정국장이잖아, 이 사람이. 이 재정국장하고 한학자의 비서실장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잖아. 그 문자를 근거로 요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자금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참 어머님 트루 페어런츠가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윤영호가 이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요. 역시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커졌어요, 일이. 100억이 대선 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이 역대급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이거를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돈 줄 때는 안전장치를 양쪽에 다 준대. 그러면서 민주당 쓱 끌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문자 보여주세요. 보수를 선택했다고 나오잖아. 그런 건 안 먹힌다니까. 보수를 선택하셨어, 참 어머님이. 참 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윤영호. 지금 여기가 윤영호가 대장인 곳이야. 세계본부니까. 세계본부장이잖아, 윤영호가. 그렇죠. 윤영호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윤영호는 계속 이거 워낙 큰 일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윤영호가
구속되기 전에 JTBC에서 한 말하고 특검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구속되기 전에 윤영호가 JTBC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윤영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다. 요렇게 JTBC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 가서는 윤영호 진술이 바뀌어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뀝니다. 워낙 큰 일이니까.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또 야, 요거를 또 기가 막힌 보도를 또 했어요. 윤영호가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2022년 1년 전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윤영호의 특별보고 문건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문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특별 예산 해놓고 이 북한입니다. 북 및 대선 괄호 열고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교가 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쓸 때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500은 5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50억. 그 금액 맞잖아. 예, 이 50억이야. 1년 전에.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힘 출신 두 분. 이건 역대급이죠, 근데. 역시 내 촉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1월 5일 날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한 거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100억이라고 했어. 그렇지. 맞아. 이건 의원님 그렇게 하셨어. 통일교가 사이즈가 있지. 장난하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큰 거 한 장으로 표현하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억은 아니다 이게 큰 거 한 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5일 그 만남 이후에 같은 달 24일, 25일에 합쳐서 100억 이상이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자금이. 그러니까 100개가 맞았던 거지. 네, 지금 댓글에서는 그 아까 윤영호의 보고 그 500, 그 500억 아니냐고 의심하시네요. 댓글에서는. 통상은 우리가 그냥 단위를 적지 않고 500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500은 500만 원이지 사실은. 500원이지. 500원 갖고 요새 뭐 사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500만 빌려줘 할 때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죠. 이 500원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니까 500만 원일 리는 없는 거고. 아니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통일교가 이런 특별 보고서를 이제 한학자에게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막 쓰잖아요. 그때 이제 돈 단위 숫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500 써 있는데 그게 출발이 1,000만 원 단위로 출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좀 의심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건 1,000만 원이야. 그렇지. 근데 1,000만 원 이건 헷갈릴 일이 없잖아. 1,000만 원, 1,000. 근데 500이라고 써놓고 이걸 50억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500억으로 읽다가 한겨레가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나도 좀 뭐라 이랬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그쪽 세계에서는 1,000만 원 단위로 썼는지 확인해 봐야죠. 통상 우리가 단위를 안 적고 뭐 500 하면 500만 원 아니면 거룩한 분들은 500억을 둘 중에 하나겠죠. 통일교는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나요? 통일교는 그냥 솔직히 레저 한번 즐기는데 도박하는데 600억이잖아. 그렇지.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에 50억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볼 때는 500억일 것 같아. 500억이잖아. 50억이면 너무 짰지. 이쪽 너무, 입장에서는. 500억 같아. 네, 500억.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50억 갖고 뭘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빠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거는 일단 지금 100억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500억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맞아요.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 천막당사 했을 때가 이제 찻대기라고 했었어요. 찻대기. 차로 해가지고 한 6, 700억을 갖다가 그냥 차채로 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맘대기죠, 맘대기. 엄마의 용돈처럼 500억을 맘대기. 요거는 엄마의 마음으로 참어머니. 그래서 TP 프로젝트 지시기 때문에 한학자 100억은 일단 확보됐다. 확보됐어. 요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네. 이거 엄청 근데 이게 지금 한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이 어떡할 거야. 선거 자금 100억을 최소. 통일교에서. 야, 이 미쳤다.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잔잔바리 한 명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한학자에게 올린 서신보고라는 게 있는데 그 서신보고를 보니까
국민의힘 요새 좀 눈에 거슬리던데 김정재 의원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3월 9일에 됐거든요. 3월 9일이죠. 그 바로 다음 날 2022년 3월 10일 작성된 서신 보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통일교가 지역별로 5개 지구장이 있는데요. 그 한 지구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 거창하네. 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성 최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위원장, 한반도 평화 서밋 책자, 한일 해저 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 김정재한테 현안과 함께 통일교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는 거야. 돈 좋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 일단 공식 후원금으로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공식 그러니까 후원금. 개인 후원금 한도는 500만 원이거든요. 네. 500억은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통일교 지구당 그 위원장? 뭐 지구위원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도당 위원장. 지구장, 네. 지구장. 아, 통일교는 통일교? 지구장이라는 예. 용어를 쓰니까 예. 지구장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측근 그룹에서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만약에 공식 후원금 계좌에 들어간 게 없다. 예, 국회의원 후원금이 보통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개인당으로는 500만 원이 한도고. 예. 그런데 선거가 있는 애는 물론 3억까지 거둘 수 있는데 공식 후원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비공식 후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그건 뇌물이네요. 정치자금법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뇌물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현안이 또 나왔으니까 네. 직무 관련성도 살펴는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풀리는 의문은 뭐냐면요. 네.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할 때, 집행 방해할 때 떠올려 보시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막았잖아요. 나경원이 갔죠. 그때 사람들이 막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다 저렇게 연결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저는 이거 김정재 의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윤석열부터 인계철선으로 수사를 막아야 자기들한테까지 불똥이 안 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윤석열 지키기 나갔던 거 아닌가. 1차 체포 졌을 때 김정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40명이 나갔다라는 것은 저는 요게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앞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야. 네, 다 열어놓고 수사 싹 해야 됩니다. 대청소해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더 나오겠다, 더 나오겠어. 자, 통일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완전히 잊혀졌는데 며칠 사이에 권성동이 아니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권성동이는 지금 거의 방이 없어가지고 홍거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뭐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독방이 아니고 그 조폭들하고 같은 방에 조폭하고 같이 있는지 사기꾼하고 같이 있는지 그거는 형 바람 아니야?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한다. 아 매우 힘들어한답니까? 당연히 힘들지. 야 이거는 참 당연히 힘들지. 희소식입니다. 행복해. 아, 이 정의구현이죠. 자, 권성동이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뭐 조사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혼거실에 있으면은 차라리 조사받는 게 낫지 그건 알 않나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하나 설명을 해도 네네. 그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일찍 끝난다고 그 사람 먼저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아니,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버스 타고? 그렇지.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만 위해서 따로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 김건희는 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예외적인. 뭐 예우가 좀 있나요? 김건희 프리미엄. 그래서 90분 했는데 뭐 어떤 얘기 했답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요. 권성동도 뭔가를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오, 최초네. 윤석열하고 윤영호 전 네.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의 만난을 주선을 했다는 거는 특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2일에 자기가 윤영호를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이 진술을 했고요.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받고 왜 움직인 거야?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지금 권성동이 진술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안 받고 그럼 내가 권성동이한테 나 좀 당선이 좀 잠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럼 만나게 해주냐고.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3월 22일에 윤용호를 데리고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바로 그날이 그 통일교 본진에 가서 권성동이 맞아요. 쇼핑백 받은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권성동 오랜만에 한번 근황을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거물들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거물들은 또 선수 추가 투입을 해서 그래야죠. 함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거물. 근데 이 사람이 왜 거물이야? 김건희가 왜 거물인 거야? 거물이 아니고 고물이겠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쭉 이제 거물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동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혼거방. 권성동이요? 혼거방. 그래서 권성동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알바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참이 들어오면 자기들 이제 인사도 좀 잘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바닥도 좀 닦고 해야 되는데 권성동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려도 시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킬까요? 아니, 시키라 그러세요.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네, 문제 없습니다. 시키세요. 강릉에서나 왕자지 거기에서는 그냥 신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침묵마저 거짓말인 죄 많은 김건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김건희가 법정에 들어가서 앉는 그 과정을 언론 취재를 허가를 해서 그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어제 그 저희 생방 중에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뭐 댓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던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장면 하나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진짜 이 장면 하나 보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 힘들었다 진짜.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무 장면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 장면 하나 보는 데까지. 저 한 여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줬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 맞아요. 수영번호 4398. 4398. 이번에 그거 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다 뺐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 왜 이거 중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거기서 공개의 의미는 사건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공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계, 방송을 통한 중계는 재판장의 이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 전 과정을 다 중계하는 경우에는 거의 헌법재판, 특히 탄핵재판은 뭐 녹화 중계라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 그거를 다 중계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있나? 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그럼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건희 같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없죠. 그러면 답이 됐잖아요. 대답해봐요.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그래. 재판을 중계한 경우가 없었어. 오케이. 김건희 같은 죄 많은 여자 본 적 있냐고. 없었지. 그러니까 하라고. 아니 그럼 나를 일단 재판장을 시켜줘.
내가 할게 그러면. 아니 근데 최욱임 씨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어떤 보안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는 저 김건희에 대한 재판은 전 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녹화 중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 과정을 쭉 다 보면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계까지 다 하면서 국민들이 다 알 권리를 충족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선에선 중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중계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그러니까 녹화 중계였지만 그 중계가 안 됐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요. 그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그 중계의 힘이에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내란 재판도 중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기사가 제일 문제야. 안 나오고 그게 있어요. 제일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건데 내란이 벌어졌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막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어서서 이제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특검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재판이 아주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무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 기각 결정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되고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내란 재판의 문제는 방청도 제한하고 있다는 그게 핵심이야. 그건 더 문제고. 그렇죠. 그거는 공개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 공개는. 근데 지금 뭐 매 이런 애들은 김건희 재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왜 마스크 착용하고 나왔어? 마스크를 했냐 이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재치가 아니고 그냥 신머리지. 아니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관매석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다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꽂아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간 게 아니라 뭔가 해먹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보면서 조금 그래도 사법부가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라고 느낀 거는 그건 맞아요. 직위원의 윤석열 첫 재판 때 요 사진도 허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구 비판을 했다가 두 번째 공판 때 그제서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직위원이 윤석열한테 이름 뭐냐, 직업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마 윤석열이 누군지 이름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하면서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신문을 했죠.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정신문 판사가 묻습니다. 현재 직업 없으신 거 맞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김건희가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본 적이 강상면 병상리가 맞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는 김건희가 그거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종점 피웠잖아요. 그거 다 알고 묻는 거지. 강상면 나 본 적. 거기는 완전 희어버렸잖아. 알고 묻는 거야. 에이그. 나는 김건희가 이렇게 했으면 정상 참작.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좀 봐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묻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업은? 이렇게. 그다음에 본 적은 이렇게 묻거든요. 본 적은? 근데 이거는 판사가 너무 질문이 길어요. 깐깐하시네. 깐깐하시네. 다 짚어내시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재판부를 내가 막 비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직위원회에 비해서 이 재판부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답니다. 2번 한다 그러죠. 2번씩. 사실은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판 준비기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을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 쟁점이 복잡하고 이럴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하는데 요게 이제 침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질질 끌려면 요것만으로 또 한 달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겠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패러디 많이 올라오네요. 인정신문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직업은 없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꾼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댓글에서 패러디물로. 아니 그렇지 사실은 금중계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 사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침묵마저 거짓말을 하는 김건희 인정신문에서는 그래도 거짓말이 없었고 혐의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다 부인했더만. 짧게만 하나씩 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법정 진술 한번 볼까요?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걸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전에 다 털어준 거를 아직까지 저러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게 보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그 주가 조작 전문가들이 쓰는 그 에그까지 맞아요. 에그 알고 계셨잖아. 에그 알면 전문가지. 그럼 주가 조작계 암탉.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라. 검을 잡는다며. 지금 오늘 좀 아프다 그랬잖아. 에그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수행 맞고 온 거야? 아니야, 그거 설치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해서 번 돈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요? 에그머니야? 재밌었어요. 이거 매일 밤마다 짜시는 거 아니야 뭘 짜짜. 21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엄중합니다. 이제 엄중합니다. 자, 엄중해요. 난 진짜 무슨 진짜 용어가 있는 줄 알고. 보고 있는 줄 알고 상당히 위축되더라고. 와, 저분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까지하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 주가 조작에 에그가 많이 활용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그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그리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윤영호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 건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이거는 배달 사고일 수가 없잖아. 김건희 씨가 윤영호하고 다이렉트로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배달 사고나. 그리고 그 그라프 목걸이였나? 그거 알 크다고 좋아했다며. 좋아했잖아.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명태균 관련된 것도 진짜 김건희가 전 아직도 세상을 우습게 본다고 아는데 아니 카카오톡 몇 차례 지금 받은 거 가지고 됩니까? 김건희 육성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명태균하고 걱정 말고 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나온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여전히 거짓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요새 저희가 조금 소홀히 다뤘던 윤석열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뭐 합니까? 일단 내일 그 윤석열 공판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의 꼼수에 대응하는 뭔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내일 일단 보석 신문도 있고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이 먼저 있고 이제 보석 신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그러면 그 공판하고 보석 신문 그거 TV로 중계하는 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잘해.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중계를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공판은 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석 신문은 불허한다. 왜? 불안한데. 근데 보석 신문을 왜 불허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불허해? 보석 신문을 진행을 할 때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불안한데 갑자기.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워낙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보석 신문은 중계를 불허해. 그래놓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윤석열의 지금 건강 상태는 수영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다. 눈이 완전 실명됐다. 보석 허가? 그건
미친놈 맞네. 오늘 세게 나오시네. 예. 설마. 저는 보석 허가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번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좀 그런 거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 뭐 이제 3대 특검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에 한 명 더 추가하겠다 그러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2심에서도 지금 집중 심리하겠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보석이 허가가 되는 순간 바로 이거 급물살을 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말, 내용은 네. 그 같아요. 지금 김건희 첫 공판이 왜 시작할 때 중계가 허용되고 카메라가 빠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거는 내일이 첫 기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첫 기일에 있어서의 인정신문 과정이나 요거는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용하고 앞부분만 하는 거야,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앞부분만 한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제 김건희 한 것 정도 좀 하겠다는 얘기고. 1분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보석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받아주잖아요. 이제 보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받아준다. 그럼 이거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직위원 사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말도 안 되죠.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예민한 개인정보, 민감 정보에 대한 네. 뭐 그런 부분을 내일 좀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뭐 글을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차라리 여기다 사과를 갖다 놓고 방송을 해. 아까 저기 먹다 남은 사과 있잖아, 그거. 넣지 못하 사람 잘 잡으시네. 약 좀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야, 이게 이분은요. 이상하게 아주 나약해 있거나 아프거나 약점이 잡혔을 때 그냥 목을 물어버리고. 야, 하이에나 같아. 검사 출신. 역시 검사의 피가 흐르네요. 예, 고맙습니다. 한학자의 특별 지시로 대선 직전 조성된 통일교 100억 원의 자금 흐름이 JTBC 단독 보도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윤석열 당선 무효와 국민의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